조선은 혁명으로 세운 나라입니다.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조선은 전쟁으로 세워진 나라가 아닙니다. 놀랍게도 우리 역사상 많은 나라들은 전쟁을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거의 조선이 유일하게 전쟁을 거치지 않고 세워진 나라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혁명, 정도전 스스로도 자신의 행동을 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혁명은 옛날말 혁명입니다. 한자 그대로 천명을 바꾸는 것, 천명을 혁하는 것, 그것이 혁명입니다. 왕을 바꾸는 것이 혁명이란 말인데요. 그 왕의 성씨가 바뀌게 되면 이제는 역성혁명이라고 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요즘 사용하고 있는 4월 혁명, 프랑스 대혁명, 이것은 저런 의미의 혁명이 아닙니다. 영어의 레볼루션의 번역어죠. 조선 건국이 단순히 왕을 고치는 데 그치지 않은 사회 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꾼 혁명이었느냐, 레볼루션이었느냐 하는 것은 조선 건국의 의미에 대한 평가와 관련되는 문제일 것입니다. 자, 이 질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조선 건국의 주인공은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가장 먼저 나오는 대답은 아마 이성계일 것입니다. 조선을 건국했고 조선의 첫 번째 국왕이 되었던 이성계가 조선 건국의 주인공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틀리지 않는 대답입니다. 하지만 고등학생쯤이 된다면 대답이 달라지죠. 신진사대부 이렇게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신흥무장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질문의 대답을 정도전이라고 쓰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정도전은 그 스스로가 신진사대부였고 신진사대부와 신흥무장의 결합을 가능하게 했고 조선 건국에 정당성을 부여했고 그래서 조선 건국이 단순한 왕실의 교체, 왕위 찬탈에 그치지 않도록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혁명에 성공한 사람, 정도전. 자, 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정도전의 고향은 경상도 봉화입니다. 그 조상들은 할아버지 때까지만 해도 봉화의 향리를 대대로 세습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 정운경이 이 집안에서는 처음으로 과거에 급제해서 상경을 합니다. 개경에 가서 살게 된 것이죠. 정운경은 그야말로 개천에서 용난 사람입니다. 단신으로 올라가서 관직이 형부상서에 이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법무부 장관 정도 되는 관직이니까 굉장한 출세를 했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정운경에 대해서 사후의 인물평이 이렇습니다. 집에는 모아놓은 재산이 없고 처자는 추위와 배고픔을 면치 못하였으나 깨끗하게 처신하였다. 청렴한 사람이었죠. 정운경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이 글을 지은 사람이 바로 맏아들 정도전입니다. 저 추위와 배고픔을 면치 못한 처자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정도전이죠. 정도전은 이런 아버지를 존경했을까요? 원망했을까요? 아마 존경했을 겁니다. 자, 어쨌든 정도전의 가정 환경을 보면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발견됩니다. 첫째는 지방 사람이라는 것. 봉화는 지방이죠. 둘째는 그 조상이 향리였다는 것. 셋째는 아버지 때 과거에 급제했다는 것. 정도전 자신도 과거에 급제한다는 것. 그래서 지방, 향리, 과거 이 세 가지 요소가 모두 들어있는데 고려 후기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신진사대부라고 부르고 있죠. 신진사대부는 과거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반드시 성리학을 공부해야 했습니다.
고려 후기의 성리학, 우리가 알고 있듯이 원나라에서 들어온 그 성리학은 이후 조선에서 발달하는 이기 철학으로서의 성리학이 아니었습니다. 리라든지 기라든지 하는 철학적인 논의가 아니라 수기 치인, 나를 닫고 다른 사람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지배 계층의 경세론이었습니다. 이런 학문이 원에서 들어왔고 지방 향리 출신의 젊은이들이 그것을 공부해서 과거에 급제했던 것이죠. 이 신진 사대부들은 옛날 송나라 때 범중엄이라고 하는 재상이 한 이 말을 아주 감명 깊게 받아들입니다. 범중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천하의 근심에 앞서서 근심하고 천하의 즐거움을 뒤로 하여 즐거워한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근심하기 전에 내가 근심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모두 즐거워한 다음에야 나는 즐거워하겠다. 세상에 대한 나의 바로 사대부의 책임의식을 표현한 말이라고 평가가 됩니다. 이 말을 고려 후기에 신진 사대부들이 늘 외우고 다녔다고 하죠. 지방의 향리 가문에 과거에 급제한 그런 사람들이 사회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회, 자, 뭔가 새로운 힘이 아래로부터 솟아오르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이것이 바로 고려 후기, 고려 말의 사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려 후기의 신진 사대부들, 안양, 이재현, 이색, 정몽주, 이들이 모두 지방 향리 과거 성리학이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양은 경상도 순흥에서 태어났고 아버지 때까지만 해도 순흥의 향리였습니다. 안양이 처음으로 과거에 급제했고 원나라에 가서 성리학을 받아들이죠. 이재현은 경주가 본관입니다. 할아버지 때까지 경주의 향리였고 아버지 이진이 처음으로 과거에 급제하고 이재현도 과거에 급제합니다. 이색은 충청도 한산이 본관입니다. 할아버지 때까지 향리였고 아버지 이곡이 처음으로 과거에 급제하고 이색도 과거에 급제합니다. 정몽주는 경상도 영일이 본관입니다. 정몽주 역시 조상이 향리였고 정몽주가 최초로 과거에 급제합니다. 고려 후기의 신진 사대부, 구체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정도전도 이 중에 한 사람이죠. 정도전은 21살에 과거에 급제하고 34살에 나주로 유배를 당하는 일을 겪고 42살에 이성계를 만납니다. 51살에 조선을 건국합니다. 20대, 30대, 40대, 50대에 그의 일생을 좌우한 결정적인 전환점 4가지 사건입니다. 그리고 57세에 이방원에게 죽음을 당하죠. 오늘 정도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그를 위한 변명을 먼저 해두어야겠습니다. 정도전과 관련해서는 야사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도전을 길에서 얻었다. 그래서 이름에 길 도자가 들어간다. 또 정도전이 천민 출신이다.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좀 더 말씀드리면 일종의 설화인데요. 길에서 얻었다는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그 아버지 정운경이 젊어서 관상을 받는데 관상가가 말하기를 10년 후에 결혼하면 재상이 될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랬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정운경이 금강산에 들어가서 10년 동안 수양을 하고 내려오다가 지금 단양의 삼봉입니다. 도담 삼봉이라고 하는 그 삼봉에서 큰 비를 만나서 길에서 큰 비를 만나서 비를 피하다가 우시성을 가진 여인과 결혼을 했고 거기서 정도전이 태어났다는 이야기죠. 물론 믿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정도전의 두 동생 도존과
도, 복 모두 길도자를 씁니다만 삼형제를 모두 길에서 얻었다고는 하지 않겠죠. 이 길도자는 눈에 보이는 그 길이 아니라 성리학에서 이야기하는 도입니다. 성리학자였던 정운경이 아들들의 이름을 도를 전하고 도를 보존하고 도를 회복하고 이런 아주 높은 뜻을 담아서 이름을 지었는데 그게 길도자라서 길에서 얻었다. 이건 너무한 거죠. 둘째, 천출이다. 이 이야기는 정도전의 어머니와 관련이 됩니다. 단양 지방에서 전해오는 이야기인데요. 김전이라는 승려가 있었는데 그 김전이 산호, 노비, 수의의 처와 사통에서 얻은 딸이 정도전의 외할머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정도전의 외할머니가 천민이 되고 그렇게 되면 정도전의 어머니도 천민이 됩니다. 왜냐하면 고려시대의 신분법은 양인과 천민이 결혼해서 낳은 자식은 모두 천민이 된다. 일천즉천 이라는 원칙에 따랐기 때문에 어머니가 천민이 되고 어머니가 천민이면 정도전도 천민이 된다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가 실록에까지 등장합니다만 모두가 정도전을 공격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한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정도전이 죽은 다음에 이런 소문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기회조차 갖지를 못합니다. 정도전을 공격하는 사람들의 일방적인 주장을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믿기는 어렵습니다. 길에서 얻었다, 천출이다. 모두 아니다.